네, 먼저 이와 같이 큰 이벤트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긴장이 되는데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틀러스는 독창적인 RPG 게임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게임 회사입니다. 진 여신 전쟁 시리즈, 페르소나 시리즈, 그리고 메타포 리판터즈 등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입니다. 2024년 8월부터 아틀러스의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입사를 했습니다. 주로 렌더링 관련된 검증이나 최적화 작업, 그리고 워크플로우 정비, 그리고 아티스트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툴 제작, 특수표현 매터리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대규모 콘솔 게임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사내에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재 개발 중인 에셋 확인 환경과 노출을 다루기 쉬운 범위로 압축한 라이팅 설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요. 죄송하게도 오늘 다루게 될 두 주제는 모두 비주얼 관련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아틀러스의 개발 환경에 맞추어서 툴과 라이팅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아틀러스의 사례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작업에 도움이 된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이제 에셋 확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에셋 리뷰 환경을 데모 형식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셋 확인 환경, 리뷰 환경의 툴 메뉴는 플레인 에디터 혹은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기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셋 리스트에서 확인하고 싶은 에셋을 선택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경우에는 레퍼런스된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레퍼런스 에셋의 표시나 PBR 체크를 통해서 레귤레이션을 위반하는 요소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작하고 있는 애님 슬라이더는 1프레임 단위로 애니메이션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 기능을 통해서는 360도 임의의 회전값으로 에셋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애님2 플레이 버튼은 왼쪽부터 한 번만 재생, 일시 정지, 루프 재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팅은 디폴트가 스튜디오 라이트가 되어 있고요. 맑은 날씨, 흐린 날씨, 저녁, 밤, 이와 같이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는 주로 툴의 기능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에셋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면 아티스트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뭐가 편리하고 어떤 메리트가 있고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에셋 리뷰 환경을 만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종 이런 상담이나 요청을 받곤 했습니다.
어떤 개발 초기 단계였는데요. 배경과 라이팅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에셋을 확인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런 게 있느냐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배경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익숙하게 들어본 적 있는 말일 겁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서 아직 목업 상태이거나 비주얼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라이팅도 임시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중반에서 후반으로 접어들 때는 너무 바빠지죠. 근데 에셋을 다른 레벨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조정을 해줄 수 없는지 질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머리를 싸매게 되는 순간입니다. 또 협력사 환경에서 미리 에셋 품질 체크를 받아보고 싶은데 보안 문제나 사내 개발 체계상의 이유로 협력사에 프로젝트 데이터를 넘길 수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요청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이 환경입니다. 먼저 전 섹션이 통일되어서 에셋을 확인할 수 있는 레벨을 만들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체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나 질감을 확인하기 위해 최적인 라이팅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서브스텐스에도 마찬가지로 IBL을 도입을 해서 최종 결과가 비슷하게 되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품질 관리 서포트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툴에 넣은 PBR 체크 기능을 넣어서 레귤레이션을 위반하고 있는 에셋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비한 이유는 텍스처에 하이라이트를 그릴 때가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레귤레이션 위반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인 기후, 시간대 라이팅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방신과 라이팅 결과가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노출 기준으로 프리셋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상정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2D 아티스트가 포즈라던가 또 입체 참고 자료, 리터치 소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력 회사 측에도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가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표준 기능으로 모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티스트 단독으로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력사 분들께는 마이그레이트만 하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실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블루프린트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필요하신 아티스트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MR 아티스트 분들께서는 이 판텀X라고 하는 스마트폰 어플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장 내용의 구현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아티스트가 에셋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드롭은 확인하고 싶은 에셋을 확인합니다. 임의로 레벨링을 바꿔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툴 메뉴에 확인하시고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시뮬레이션 모드에서는 통상적인 모드에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왼쪽에 배치를 해서 밸런스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게임 모드, 플레이어 폰, 플레이어 컨트롤러, UI와 툴 기능을 구현한 위젯 블루프린트입니다. 레벨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브 레벨은 툴에서 필요한 기능을 비호시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월드 세팅에는 게임 모드와 플레이어 폰,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모드는 툴 메뉴를 불러오는 기능만 실장을 해두었습니다. 플레이어 폰의 컴포넌트에는 스프링암과 카메라 그리고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초기 값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폰의 이벤트 그래프에는 통상적인 뷰포인트 설정과 마찬가지로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표준적인 인풋 액션, 그리고 매뉴얼의 인풋 액션과 동일하게 인풋 액션의 설정은 엔진 카테고리의 인풋이라는 메뉴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중에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쇼 마우스 커서를 활성화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입니다. 툴의 UI와 기능을 실장해 둔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도 위젯 블루프린트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관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버티컬 박스를 이용해서 툴 메뉴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 보더러 프레임을 만든 뒤에 내부에 버튼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콤보 복스 스트링은 섹션 리스트에만 필요한 엘리멘트를 추가해 두었기 때문에 액션 리스트, 애니메이션 리스트는 섹션 리스트 선택지에 따라서 동적으로 추가 및 삭제되므로 논을 초기 값으로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신 게 섹션 리스트인데요. 캐릭터, 에펙트, 엔바이러먼트를 세팅해 두었고 SN 리스트를 이미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섹션 리스트만 캐릭터 엔바이러먼트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다른 에셋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은 동적으로 추가를 함으로써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둔 상태입니다. 만들어둔 UI의 기능은 여기서 실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의 대략적인 흐름입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빈 스켈레톤 메쉬 액터를 스폰하고요. 섹션 메뉴 선택에 따라서 지정 폴더 이하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셋 리스트에 에셋 이름을 표시하고 선택된 에셋을 빈 스켈레톤 메쉬 액터에 어태치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게임을 실시할 때의 흐름입니다. 스폰 액터 프롬 클래스로 스켈레털 메쉬 액터를 월드 원점에 스폰하게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미지고요. 다음으로 섹션 메뉴의 실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은 섹션 리스트가 논인 경우에도 SN 리스트도 논이 됩니다. 캐릭터일 경우에는 스켈레털 메쉬, 에펙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아가라, 그리고 엔바이러먼트는 스태틱 메쉬가 리스트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범용적인 에셋 확인 환경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섹션 메뉴의 실장 내용 전체 구조입니다. 주로 3가지 구성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초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지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처리 실행을 위해서 콤보박스 스트릭스의 이벤트는 On Selection Changed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리스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벤트 플래그를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선택지가 다 바뀔 때마다 SN 리스트를 리무브 옵션으로 리셋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입니다. 스태트업 커맨드인데요. 스폰된 액터를 초기값으로 리셋하고 있습니다. 전용적인 펑션을 구비해 두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리셋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설정할 스켈레털 메쉬입니다. 처음에는 빈 상태로 설정을 해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SN 리스트에 표시될 컨텐츠 브라우저 경로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부분도 모두 리셋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액터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정 폴더 이하의 검색과 필터링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택된 섹션 리스트의 인덱스를 변수에 셋한다든지 그리고 이 인덱션을 사용해서 처리를 분기하고 있습니다. 섹션마다 검색하는 루스 패스를 데이터 테이블로부터 섹션 리스트 그 이름 자체로 추출하게 됩니다.
루트 경로를 데이터 테이블로 관리하게 두면 아티스트가 컨텐트 브라우저에 에셋을 등록만 하더라도 리스트에 반영이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섹션 리스트의 인덱스에 따라서 검색하는 에셋 타입을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링을 한 에셋 리스트에 대한 추가입니다. 필터링된 에셋의 패키지 네임을 나중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배열 변수에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 변수에 저장하고 이름만 에셋 옵션을 사용해서 추가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셋 메뉴에 대해서입니다. 구현 내용의 전체 구조입니다. 섹션 내용 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선택된 에셋 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된 에셋명으로 패스를 추출하고 에이싱크 쪽으로 넘깁니다. 싱크로드 어셋으로 기동을 시키기 전에 이 펑션 로드를 준비를 하고요. 이것이 실제 구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프로 처리를 한 이후에 에셋으로 선택된 패스를 추출합니다. 여기에서 전용 로드 패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에셋 로드가 완성이 되면 게임 시작에 스폰한 이쪽으로 어태치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섹션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분기를 하고 캐릭터만을 스케탈 메쉬 노드를 사용해서 빈 메쉬에다가 어태치를 합니다. 스케탈 메쉬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리스트에 추가하기 쉽기 때문에 전용 처리를 실행합니다. 지금 펑션화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현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드 처리는 앞서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메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현 내용 전체의 구조가 되겠고요. 로드 처리는 넘어가도록 하고 애니메이션 어태치 그리고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님 투 플레이 앞서 애니메이션 부분인데요. 애님 투 플레이 상황에 맞추어서 애니메이션 에셋이 어티치 되었을 때 처리를 분기합니다. 애님 투 플레이의 상황은 버튼이 눌리게 되면 공통의 변수의 인덱스를 할당시키고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섹션별로 확인한 것만 전화를 해서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에셋 환경을 토대로 해서 캐릭터, 이펙트, 배경 등등을 전환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관된 품질 관리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에셋을 룩을 통일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노출 범위를 압축한 라이팅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셋 리뷰 환경을 만든다고 한다면 사전에 기본적인 날씨라던가 시간대의 라이팅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툴 메뉴에서 프리셋화한 라이팅 환경을 전환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틀러스 회의실의 라이팅 환경입니다. 맑은 날, 흐린 날, 저녁 시간, 그리고 밤입니다. 이 프리셋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수 정예 팀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라이팅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라이팅을 한다는 것은 워크플로우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프로젝트, 팀, 작업자마다 설정이 제각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좀 비슷하게 재현을 한 것인데요. 같은 상황에 같은 에미시브 인텐시티 값을 가진 에셋이라도 라이팅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EV 설정 차이 때문에 에미시브 밝기가 어둡게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씬마다 큰 세팅에 관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라이팅 설계와 워크플로우 정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물리 기반 라이팅 설정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고, 그러니까 EV와 라이트 관련 값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 참 운이 좋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저희 회사의 게임은 포토리얼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티리얼을 물리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나 손으로 그린 IBL, 그런 걸 중시한, 그림을 중시한 특수한 라이팅 환경이 많아서 이러한 물리값과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무언가를 기준으로 라이팅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는데요. 에미시브는 EV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미시브가 EV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EV 제로를 기준으로 플러스 EV였을 때와 마이너스 EV였을 때의 변화를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하이 리졸레이션 스크린샷, 그리고 인클루드 버퍼, 화이트 HDR을 활성화하고 내보낸 프리 토너먼트의 HDR 컬러 EXR을 포토샵에서 열면 이 리니어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위에 있는 이미지는 언리얼 엔진의 뷰포트에서 캡처한 스크린샷이고요. 아래 이미지는 포토샵에서 컬러 샘플러 툴을 사용해 리니어 값을 확인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EV 제로일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에미시브 값이 1로 출력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1 EV일 때는 앞서 1이었던 값이 0.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 EV일 때는 다시 반으로 0.25가 되었고요. 마이너스 1 EV일 때는 1이었던 값이 2가 되었고, 마이너스 2 EV일 때는 4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정리해보면 EV 제로일 때는 1배, 마이너스 EV일 때는 2배 밝아지고요. 플러스 EV일 때는 2배 어두워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삼아서 실제 EV값과 대조를 해가면서 EV14를 맑은 날씨의 라이팅 현황과 형광으로 가정을 하고 표로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14EV로 설정한 맑은 날씨 라이팅 환경일 경우에는 16,384라는 값을 에미시브에 넣어야 출력이 1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원하는 비주얼에 맞추려면 16,384를 기준으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셈이죠. 그러자 이 표를 본 아티스트 분들께서 굉장히 울부짖으셨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계산은 싫다. 더 간단하게 해달라. 너무나 당연한 의견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게임은 포토리얼 스타일의 비주얼 제향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완성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설정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환경을 만들고 여러 사람이 라이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큰 틀만 마련해두고 그 레귤레이션 안에서 아티스트가 자유롭게 라이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심플하게 EV0일 때 MCV1은 출력 1이다. 이렇게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미지가 EV0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단계로 현실 세계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압축해 둔 표입니다. EV별의 상황과 디렉셔널 라이트의 값은 어디까지나 참고치일 뿐이지 반드시 이 설정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 세계와 다른 라이팅을 만들 때에도 목표로 하는 비주얼과 동일한 밝기의 상황을 EV로 추정을 해서 그 EV를 기준으로 라이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11단계 EV 범위를 사용하게 된다면 다양한 사람이 라이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값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위 아니라면 어느 정도 다른 설정을 한다라도 애프터 팔로우가 가능하지리라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고 EV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에미시브 인텐시티 또한 관리하기 쉬운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셋 단계에서 최소한 EV 기준으로 인텐시티를 설정하게 되면 밝은 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자동으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요. EV를 변동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숫자가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리 어답션에서도 개수를 곱해야 하는 경우에서도 심플한 값이 되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앞선 표를 토대로 만든 맑은 날이고요. 이쪽이 저녁의 프리셋, 그리고 밤의 라이팅 프리셋입니다. 현재 이 노출 범위를 압축한 라이팅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 노출 범위를 기반으로 라이팅을 함으로써 그 밤낮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다이나믹한 범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때보다 이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한 EV의 변화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특히나 이제 손으로 작업하시는 아티스트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물이라든지 EV 관점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확함을 올려야만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압축, 노출 범위를 압축한 라이팅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밤낮 전환도 보다 더 편하게 전환을 할 수 있고 팔로우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 확인 환경을 준비해 두게 되면 통일된 환경과 툴을 제공해서 아티스트의 수정,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턴테이블 기능으로 멋진 에셋을 돌려보면서 커피 브레이크를 즐기실 수도 있고요.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시면 페르소나라든지 굉장히 멋진 어셋을 보면서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노출 범위를 압축한 라이팅 설계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실 세계의 넓은 레인지 대신에 기준 EV 값을 중심으로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보다 다루기 쉬운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셋의 제작과 이 노출 값을 관리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보다 변동사항을 줄인 그런 통일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채용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크니컬 아티스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직군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